예, 안녕하세요. 매경 테스트의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차별 곡선 이론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이제 앞부분에 좀 개요 파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차별 곡선 점령해야 되겠죠. 무차별 곡선의 이제 의의라든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서술적 효용 체계 내에서 이제 소비자의 최적 소비 지점을 이제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 지난 시간에 정의 말씀드렸죠. 소비 평면상의 소비 지점들 중에서 이제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비점들을 연결한 곡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톰이 있어요. 톰의 이제 무차별 곡선이 요렇다라고 친다면 톰은 여기서 소비할 때 효용이랑 여기서 소비할 때 효용, 여기서 소비할 때, 여기서 소비할 때 이 모든 점 선상에서 지금 동일한 효용을 가져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톰은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될 거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서서 들어가게 되면 톰은 여기서 A에서 소비하나 B에서 소비하나 C에서 소비하나 효용이 모두 다 동일할 텐데 자 그럼 만약에 톰이 여기 D에서 소비를 하면 어떨까요? B보다 더 높은 효용일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그 단조성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D는요 B보다 X제도 많고 Y제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보다는 D에서 효용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보다 D에서 효용이 높을 테고 C보다 D에서 효용이 더 높을 거다라는 거는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요. 만약에 이제 여기 F점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F점이랑 여기 이제 G 이렇게 두 개 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F랑 G 점에서 어느 지점이 더 효용이 높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단조성에서는요. 여기 있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으면은 당연히 B는 A보다 더 높은 점인 거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여기 C랑 B랑 비교해 볼게요. C랑 B. C랑 B는 좀 애매하잖아. C는 B보다 Y제는 더 많아요. 근데 X제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임의의 점, 여기 1번 점이 있고 이쪽에 2번 점이 있으면은 어느 지점이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 줄 건지는 여기서는 몰라요. 한데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F점이랑 여기 I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무차별 곡선 정의에 의해서 여기 I점이랑 F점은 효용이 동일한 지점입니다. 근데 I 지점이랑 G 점을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G 점이 I 지점의 우상방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효용입니다. 그래서 고로 G 지점이 여기 F 지점보다는 더 높은 효용이 되겠구나라는 걸 너무나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논의를 확장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임의 무차별 곡선이 지나고 있을 때 무차별 곡선 바깥쪽에 위치한 지점은 이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점보다 더 높은 효용을 가져오는 지점이겠구나라는 거 너무나 자명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역으로는 무차별 곡선 안쪽에 있는 이쪽 지점은 이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점보다 더 낮은 효용, 더 아래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 점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 역으로 추론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이론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시게 되면은 이 소비자는 이 선상에서는 동일한 효용을 얻어가는데 만약에 이 소비자가 효용이 더 높아지려면은 이 무차별 곡선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괜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비자 한 명이 무차별 곡선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차별 곡선은 어떤 효용을 가져다주는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도의 등고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정상이 이렇게 있을 테고 정상이 이렇게 있고 하면은 여기가 정상이죠. 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지점이 될 거라는 거 마치 진짜 등고선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모두 다 고도가 똑같잖아요. 여기서의 고도는 다 동일하고요. 여기서의 고도, 그렇죠? 해발 고도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할수록 정상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과 지도의 등고선 개념이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소비자가 여기 A 지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선물을 줬던지 아니면 소득이 늘어나서 X제랑 Y제를 더 사게 돼서 이 소비자가 만약 여기 B 지점으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B를 지나는 또 다른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C 지점이랑 여기 B 지점, A 지점. 자, 효용의 대소 구분 다 가능하시죠? C랑 B는 동일한 효용입니다. 그리고 A는 B보다 더 낮은 효용이니까 당연히 C보다도 더 낮은 효용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논리를 추론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무차별 곡선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 X제가 아이스크림이고요. Y제가 초콜릿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상의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이 소비자가 여기 A 지점에서 뭐 소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지금 10개고요. 자, 초콜릿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되게 많고 초콜릿 하나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소비자한테 뭡니까? 이 아이스크림 하나 뺏어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뺏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뺏어가가지고요. 그럼 여기 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이 9개가 되고 이제 초콜릿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초콜릿 원래 하나였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노란색 지점은 아이스크림 9개, 초콜릿 하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자, 무차별 곡선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 이제 화가 나겠죠. 왜? 자기 효용이 깎여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A점보다 이 노란색 요 지점은 효용이 더 낮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걸 만약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보상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아이스크림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 지점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을 이제 뺏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이미 제가 다 뺏어서 먹었어. 이제 아이스크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초콜릿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 하나로 보상을 해줬더니 일로 왔어요. 일로.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노란색 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직 보상이 안 됐어. 왜? 보상이 제대로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원 무차별 곡선으로 다시 복구가 돼야지 보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하나 뺏었고 초콜릿 하나 보상해줬더니 아직 보상이 안 돼. 그래서 하나 더 줬더니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뺏긴 대신에 초콜릿 2개를 보상해줘서 초콜릿이 이제 3개가 됐더니 드디어 A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상의 위치인 B로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무차별 곡선 정에 따라서 A랑 B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거죠. 드디어 이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가 된 겁니다. 즉, 아이스크림 하나 뺏으면 보시는 것처럼 요 길이만큼 초콜릿을 2개를 보상을 해줘야지 이제 손해가 이제 다 복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아이스크림 하나 더 뺏어 볼게요. 자, 그래서 더 뺏게 되면 이제 이쪽 점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8, 3이 되겠죠. 당연히 B 혹은 A보다 더 안쪽에 무차별 곡선 안쪽의 점으로 갔기 때문에 역시 또 나빠진 겁니다. 겨우 복구를 해줬는데 다시 나빠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또 초콜릿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몇 개를 보상해 주는가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로 딱 보상을 해줬더니 이제 8이 돼야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이제 8, 5개 보상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5개로 딱 보상을 해줬더니 드디어 B랑 A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동일 지점이 C로 오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 효용이 복구가 된 겁니다. 이제 고소 안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X제를 하나 뺐을 때 처음에는 2개를 보상을 해줘야지 복구가 그 효용 뺏긴 게 다 보상이 됐는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X제 하나 더 뺐을 때 이번에는 무려 5개를 보상해 줘야지 이제 효용이 다 복구가 된다더라라는 거를 이 그림상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경작의 두 번째 원칙이 여기서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흔하면 싸지고요. 귀하면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A점 위치 보세요. A점. 어떤 지점입니까? 아이스크림이 무려 10개나 있잖아. 되게 흔하다고요. 아이스크림 10개 있으면요.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한테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막 비싸고 귀한 대접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유국 같은 데 보시면요. 석유 가격 되게 싸요. 뭐 석유가 굴러다니는 게 다 석유니까 생수가 오히려 석유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선 석유가 되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전복 가격이 되게 이제 싸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삼면이 바다다 해서 갯벌도 많은 국가니까 물론 굴이 엄청 싼 건 아닌데 유럽에 비해서는요 굴이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술안주 같은 거라든가 횟집 같은 데 가면 굴 서비스로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흔하면 그만큼 싼 대접을 받는 겁니다. 지금 소비자가 이래요. 이 소비자가 지금 A점에 있는 소비자가 그래. 아이스크림이 무려 10개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한테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귀한 상태는 아니야. 근데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콜릿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때는 초콜릿이 되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뺏겨도 초콜릿 꼴랑 요만한 2조각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큰 거 이제 이렇게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한 개를 뺏겨도 요런 조그만 초콜릿 요거 있잖아요. 요거 2개로만 보상해줘도 요게 이제 딱 돈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B 지점으로 왔다고 칩시다. 이제는 아이스크림이 10개였던 게 9개로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스크림이 다소간 조금
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지점에 비해서 B가요. 아이스크림은 좀 줄었고 초콜릿은 조금 늘었기 때문에